수문이 한번 열려버리면은 흐르는 물들을 막을 수가 없고 결국에 가장 깊고 가장 넓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미국 연준이 이 닫아걸었던 유동성의 수문을 열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억눌렸었던 이 거대한 돈의 물결이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물결들은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라 이 글로벌 결제망이라는 거대한 강줄기, 바로 리플 XRP로 흘러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 물길을 미리 파놓으신 분들만이 이 다가오는 홍수를 거대한 풍요로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미국 연준이 마치 돈을 빨아들이던 진공청소기의 코드를 뽑아버리게 되는데요. 12월 1일 미국 연준은 2년 넘게 지속해온 양적 긴축 QT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겉보기에 단순한 경제 뉴스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결정은 시장에 숨겨진 거대한 변화의 신호라는 거. 연준이 돈줄을 조인 청소기를 끈다라는 건요. 이제부터 돈줄을 다시 튼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곧 리플 XRP 같은 유틸리티 코인에 새로운 혈액이 공급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이 12월달 금융시장을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경제지표랑 이벤트가 산더미처럼 쏟아집니다. 주간거래 첫날인 오늘 한국에서는 11월 수출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2일에는 미국 제조업 지표가 나오고 3일에는 한국 3분기 GDP, 여러가지 기업 이벤트, 그리고 4일에는 코스닥 신규 상장과 미국 무역 수지, 기업 실적 발표까지도 있습니다. 5일에는 한국 경상수지랑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도 여러가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치고 싶은 일정들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죠. 얼핏 봤을 때 정신없어 보이지만요. 사실 이번 주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 QT 종료인데요. 이 QT 종료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연준은요, 이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치 중앙은행이 거대한 청소기를 들고 시중 구석구석에 흩뿌려진 달러를 쓸어 담았던 셈인데, 이 코로나 때 풀었던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그만 걷어들이겠다라고 한 게 QT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9조 달러에서 최근 6.6조 달러 수준까지 축소가 됐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너무 오래 청소기를 돌리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 곳곳이 바짝 말랐고 먼지까지도 날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0월 미국 단기 자금 금리가 급등했었죠. 여기에 따른 일부 은행들이 미국 연준의 긴급 자금 지원까지도 요청하는 여러가지 유동성 경색의 조짐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 연준이 계획보다 이르게 QT 종료를 선언한 배경에서는요, 바로 이런 금융시장 불안 신호가 있었다라는 거, 이대로 더 빨아들였다라가는 뭔가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잘못되겠다라는 판단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준은 청소기 전원을 끕니다. 공식적으로 12월 1일부터요. 미국 연준의 자산 축소 정책은 중단이 되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 무엇을 시사할 수 있을까요? 이 연준 스스로 더 이상의 유동성 축소는 위험하다라고 인정한 셈인 거고, 이제부터 돈줄 조이기는 끝났으니까 앞으로 최소한 시중 유동성을 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풀어주겠다라는 대방향 전환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조정뿐이라고 둘러댈 수 있겠지만요, 그 속사정은 다르다라는 거. 이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연준 유동성 정책의 분수령이 찾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돈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뜻인 거고, 그리고 정작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면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거. 이 미국에서 한때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시장을 짓눌렀고요.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었죠. 이 경제 지표마다 경기 침체 얘기가 따라 붙었었고, 내년 미국 경제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수출 실적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국내외 금리는 높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런 소식들만 접했을 때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 시장이 진짜로 어려워지나, 이렇게 걱정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전해지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도 요즘 이런 고민에 빠져있지는 않으신가요? XRP 같은 코인 지금 팔고 현금 확보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마지막 저점 매수 찬스인 걸까? 이 머릿속이 상당히 어지러우실 겁니다. 언론에서 연일 겁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조금만 올라가면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따라다니고 있죠. 바로 이런 공포심리야말로 시장에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노리고 있는 먹잇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 세력은 공포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합니다. 기관 투자자나 자산가들은 오히려 이런 혼란의 시기를 기다립니다. 대중이 패닉에 빠져있을 때 조용히 매집을 하거나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좋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 측에서는 이 몇몇 대형은행들이 XRP 가격을 의도적으로 짓누르면서 싸게 모으고 있다는 주장까지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소름 끼치는 이야기겠지만요, 이 시장 역사를 보면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도 상당히 큰 돈들은 항상 군중이 두려움으로 눈을 돌린 사이에 움직였었고 그 상황을 뒤집어가지고 생각해보면요. 연준이 QT를 끝낼 만큼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은 과연 뭐가 될까요? 바로 유동성 공급, 다시 말씀드려서 돈 풀기가 될 겁니다. 이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은 중앙은행과 정부는 결국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겠죠. 겉으로는 위기설이 돌겠지만요. 그 이면에서 이미 정책 기조가 180도 선회하고 있다는 거고 연준이 긴축을 잡고 이 미국 정부도 간신히 셧다운 피하면서 역대 최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모습들 그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큰일이다 이러면서 실제 행동은 돈을 쓸 테니까 막아보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모순된 상황이 바로 지금 시장의 갈등 구조가 될 거예요. 이 표면적인 뉴스랑은 다르게 막후에서는 유동성 유지랑 경기 부양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전환기를 맞아서 똑똑한 스마트머니들은 슬슬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곧 풀려나오게 될 유동성입니다. 즉 다시 시작할 돈들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무조건 부동산이나 주식만 바라보고 달려갈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로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은 물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지만요. 흐르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되죠. 마찬가지로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빠르고 마찰이 적은 파이프 중에 하나가 바로 XRP, 리플의 네트워크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XRP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속도랑 비용입니다.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로든 수초 내에 송금이 가능하고 거래 비용 자체가 은행 송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이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기에도 이만큼 마찰 없는 파이프도 상당히 드물겠죠. 그리고 용도랑 수요를 보셔야 돼요. XRP가 단순 투기 코인이 아니라 국경 간의 결제에 실제로 활용되는 이런 유틸리티 코인이고요. 여기서 이미 리플사는 전 세계 300곳 이상의 은행과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송금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미국 SEC 소송도 올해 사실상 일단락됐죠. XRP의 법적 지위에 어느 정도 명확성이 생겼다라는 거.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움츠렸던 기관들도 이제는 마음 놓고 XRP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구조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이 지금 눈을 돌려보면 실물 경제에서는 국제교역과 자금 흐름들이 다시 활기를 띠는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11월달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8.2%나 늘어난 게 하나의 예시죠. 이 반도체랑 자동차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수출이 증가를 했고 이번 달에도 수출인 물량 지수가 약 5% 정도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 무역이 얼어붙었었던 몇 년 전과는 다르게요.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무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간에 돈이 오고 갈 일이 많아지겠죠. 수출 대금, 수입 결제금, 해외 송금까지 이런 모든 국경 간의 돈 흐름에서 오래된 스위프트망 대신에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인 이런 네트워크를 찾는 수요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고 바로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리플의 ODA 솔루션이고 XRP가 바로 그 중심축입니다. 이미 동남아, 중동까지도 여러가지 중심으로 은행들이 XRP를 이용한 실시간 송금 도입 중에 있죠.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게다가 환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연준이 돈줄 자는 걸 멈추면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달러 가치가 서서히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실제로 시장은 QT 종료 소식에 달러 약세 쪽으로 기울고 있죠. 달러가 약해지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데요. 먼저 한 개는 각국 통화로 자금이 분산되면서 신흥시장과 비달러 자산에 투자가 유입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대안 자산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뿐만이 아니라요. 요즘은 가상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와 있다라는 거. 특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이미 올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이번 사이클에서도 그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만 가준다면은 다음 차례는 XRP를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 차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XRP 가격 예전에 700원, 800원 하던 거에서 크게 반등해서 4,900원까지도 상승했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3,000원대 구간입니다. 이 과거 최고치 대비했을 때 아직 낮은 수준인 건 맞겠지만 과거 최저점 대비했을 때도 여전히 XRP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 중이라는 거. 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탄탄한 사용처랑 제도권 진입 기반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XRP는 단순한 밈이나 잡코인이랑은 결이 다릅니다. 돈줄이 다시 풀리고 달러 약세로 자금이 흘러드는 이런 국면에서는요. 실제로 쓸모가 있는 코인에 기관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은 XRP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미국 연준의 유동성 정책이 전환되고 달러 약세랑 글로벌 자금이 재분배되면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따른 XRP 리플 같은 유틸리티 코인 부각이라는 흐름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꿈 같은 얘기일까요? 이미 현실의 징후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 월가의 큰 손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죠.
최근 리플사는 월가 거물들과 손잡고 5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단행을 했는데요. 시카고의 시타델 증권 그리고 포트리스 투자그룹 같이 여러 가지 그룹들이 참여하면서 리플의 기업 가치를 400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전통금융의 가장 보수적인 플레이어들까지 현재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에 베팅을 시작했다는 거고,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랑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급 결제 혁신 논의에서 XRP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들을 언급을 하면서 국제송금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본격적인 주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이 짜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벌써부터 들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숫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국경 간의 결제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00조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몇 년 동안 XRP가 그중에 단 5% 정도만 실제 결제에 활용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네트워크 유동성을 원활히 돌리고자 한다면은 대략 2조 달러어치의 XRP가 시장에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현재 XRP의 통용량을 감안해 봤을 때 XRP 가격이 한 개당 수십 달러 수준으로 재평가되어야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 지금 가격과 비교하면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정 시나리오고요. 한때는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었던 일들이 현재 하나둘 현실화되는 것들이 크립토의 세계입니다. 이 과거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넘을 거라던 전망들, 이더리움이 금융 인프라의 기초가 될 거라던 전망들, 이게 처음엔 황당하게 들렸겠지만 결국에 현실이었죠. XRP도 글로벌 결제 파이프라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은 여기에 맞는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미래를 염두에 둔 움직임들이 조용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시 흐름을 투자자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할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XRP를 몰빵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대신에 몇 가지 핵심 신호를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시장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흐름을 읽기 위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는요. 이 연준의 QT 종료 이후에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는지 지켜보세요.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동안 달러에 몰려있었던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다면 이런 달러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겠죠. 달러 약세 전환은 글로벌 유동성의 물꼬가 트인다는 신호인 거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 자금은 신흥국 주식이나 원자재 그리고 가상자산까지도 흘러들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 이후에 나올 고용 지표 같은 것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조업 지수가 연속 개선되면서 경기 연착륙 희망을 보여준다거나 이 고용이 급냉하지 않고 완만한 둔화세에 그친다? 그럼 이거는 최악의 침체는 없다라는 안도감을 주겠죠. 그럼 연준이 돈풀 재비를 하는 가운데 실물 경제만 버텨주게 된다면은 이 시장은 더욱더 큰 폭으로 위험자산 상승을 랠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겁니다. 이 경기 급락 우려가 완화되면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결국에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순풍이 분다면은 XRP의 강력한 급등이 당연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신호가 확인되면 그때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이 연준의 방향 전환 그리고 경기 안정 조짐이 맞물리게 된다면은 XRP가 더 이상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 변방 코인이 아니라요. 기관들의 피난처이자 새로운 글로벌 결제 도구로 조명받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런 미래를 내다보시고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남들이 두려움에 떨며 망설일 때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읽어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겉으로 공포였었지만 알고 보니까 호재였다라는 이런 시장의 반전은 역사상 늘 반복이 되어 왔었죠. 이번 12월 그 드라마가 다시 한번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투자는 언제나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그냥 뉴스 자막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흐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단서들을 모아왔고요. 연준의 정책 변화들, 달러 가치의 방향, 경기 지표, 글로벌 자금 흐름까지도 이 제도권 자본의 움직임까지도 실물 경제랑 블록체인의 교집합까지 이런 모든 퍼즐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한 개로 수렴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국 연준의 청소기가 멈추는 순간 잠겨있던 수도꼭지가 터져 나올 거고 그 물줄기는 XRP라는 파이프를 타고 흐르게 될 것이라는 걸요. 결국에 정리드려보자면은 12월 1일 연준이 돈줄 죄기를 멈춘 거는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지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바로 자산시장에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공포로 술렁일 때 조용히 움직이는 유동성의 방향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끝에 XRP라는 이름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 연준이 긴축의 문을 닫는 순간 이 옆에 창문으로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들은 리플 XRP랑 돛을 힘차게 밀어줄 거고요. 지금까지 거시경제 흐름이랑 XRP의 가능성을 엮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영상의 제목이 이런 강력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지 처음보다는 이제 더 선명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하지만 큰 물줄기의 방향성은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거, 앞으로 몇 달간 펼쳐질 이 시장의 움직임 함께 지켜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계속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통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새로 풀리는 유동성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랑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XRP 생태계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더욱더 깊이 파고들 예정이고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질 테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하셔서 이 중요한 흐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큰 그림 가지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준이 돈을 빨아들이던 청소기를 끄는 오늘, 이 멈춰있던 자금의 수도관이 터져나오게 될 거라는 거, 이런 거대한 유동성은 가장 효율적인 파이프라인 XRP로 흘러들 수밖에 없겠죠. 남들과의 비교는 내 원칙을 무너뜨리고요. 결국에 내 계좌까지 흔드는 가장 위험한 투자 습관입니다. 이 투자하다 보면 정말로 많이 듣고 보는 말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평균 단가가 1,000원이라서 편하겠다. 저 사람은 투자금을 크게 넣어서 수익도 크게 나겠다. 나는 왜 이렇게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했을까? 이렇게 비교가 한번 시작되면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 비교가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매매 판단을 흐리고 또 원칙을 잃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비교는 결국에 욕심으로 이어질 거고, 욕심은 결국에 무리한 매수, 무리한 매도, 계획 없는 추격과 근거 없는 손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편해 보이고 또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시게 돼요. 시장 흐름이 아니라 남의 평균 단가, 남의 수익, 남의 계좌를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 순간부터 내 매매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투자 시장은 결국에 각자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고, 각자 자금 규모가 다르고 각자 바라보는 그림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평단이 낮아서 흔들림이 적을 수 있겠지만요. 그 낮은 평단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큰 투자금을 넣어서 수익이 커 보이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크게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상당한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의 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꾸준히 쌓아갈 줄 아는 거, 그리고 남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이 원칙 매매를 이어갈 줄 아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요, 리플뿐만 아니라 단기 종목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이유는 이 나만의 속도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해요. 물론 리플이 항상 우상향으로 마음 편하게 상승해주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서 낮은 비중으로 단기 종목을 병행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 항상 여기서 적당한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셔야지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 매매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결국에 시장은 냉정하고 내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시장은 더욱더 가혹하게 굴러올 겁니다. 남들이 어디에서 사고 팔았는지 보다는 내가 어떤 원칙으로서 어느 지점에서 대응을 할지, 그걸 지키는 분들이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게 되실 겁니다. 정말 결론은 단순해요. 이 비교하는 순간 투자는 흔들릴 거고, 비교를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비로소 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결국 롱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는 쉽게 돈을 버시지만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지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공격적인 매매 자료가 아니라요,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입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 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 가치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